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인천시가 군부대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 일신동에 방문해 구상 중인 지원책을 설명했습니다. 국외 고가교 확장 등 지원책을 밝혔는데 가장 중요한 군비 행장 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부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된 김포 대명항 개발 계획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명항 개발 계획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부평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제 등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11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과 비교해 112명 증가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시민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서구청 소속 공무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음식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촉한 151명에 대한 검체 검사가 진행됐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9,943명입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1일 자정 기준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666명으로 부천에서는 36명, 김포에서는 1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치료병상은 일반과 중증을 더해 87%가 가동 중이고 생활치료센터는 전체 4,100개 병상 가운데 63%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신규 확진자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김포 우리병원에 전담병상 24개가 추가로 마련됐고 고양시의 한 호텔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학기 등교 방침을 담은 학사 운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 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도서, 벽지학교, 직업계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적용 시기는 2학기 개학부터로 이미 개학한 학교는 준비 기간을 거쳐 적용합니다. 시교육청은 8월 한 달을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개학 후 9월 말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문과 행사 등을 지양하는 수업 집중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교육 회복의 첫걸음이 등교 확대라는 생각으로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의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에 집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 지원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지난 10일 인천시가 지역 주민들과 만나 현재 구상 중인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인천시에서 구상 중인 이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10일 인천시가 부평구 일신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부평구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구상 용역 중간 보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용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지역 군부대 통합으로 교통 발생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도로 확장 등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차로인 북의 고가교를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이 됐는데요. 사업비는 약 343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장 및 난개발 지역에 대한 현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군인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설도 내용에 담겼는데요. 이제 만성적으로 제기되던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 주차장을 신설하고 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제1 요구사항은 군부대 내 헬기장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없습니까? 네, 현재 일신동 군부대에는 이제 군 비행장도 자리하고 있죠. 지역 주민들은 수시로 오가는 헬기의 소음과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 피해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용역에는 군 비행장 이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단, 군 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는 닥터 헬기, 그러니까 위급한 환자들을 이용하는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닥터 헬기가 군 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닥터 헬기를 이전하는 방안은 이번 용역의 활성화 대책으로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군 비행장 이전 계획은 아니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 비행장 이전은 국방부의 합의가 필요하고 옮길 대체 부지도 필요한 만큼 인천시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민 합의 이끌어내기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의 제일 요구 사항이 진전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최근 부천시가 오정동의 군부대를 이곳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은 제대로 된 지원책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부대 이전을 막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 문제를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오는 24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약 35,800명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대상 중 계좌정보가 등록된 구민은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중 계좌 정보가 없는 구민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된 김포 대명항 개발 계획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전문가와 어촌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명항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김포시는 지역 협의체와 함께 예비 계획에서 수정할 부분을 논의하고 각 시설들에 대한 향후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9월까지 대명항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8월 현재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 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시설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광사업의 거점이 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오는 10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앞두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한종호 김포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개관이 작년부터 수차례 미뤄져 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올 10월에 개관을 만약에 한다면요. 당초 계획보다 정확히는 22개월이 늦춰진 것인데요. 그 이유로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컨텐츠의 부재로 인한 계획의 변경인데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평화와 생태입니다. 그런데 평화와 생태가 단순 시각적 컨텐츠일 뿐 그 이상의 컨텐츠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생태공원의 구성의 변화입니다. 명확한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구성에 대한 변화가 개관을 늦춘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작가 선정 과정의 의구심 등 구성 과정의 변경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성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대, 특히 전시관에만 치중하다 보니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놓친 것 같고요. 즉, 개관을 위한 완성도가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애기봉이 오는 10월 정식 개관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문제 없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네, 더 이상 개관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개관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조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그곳을 평화생태공원답게 꾸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만 평화생태공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텐츠 속에는 실향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요. 학생들에게는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모두에게 통일을 염원하며 분단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진실성 있는 컨텐츠를 포함한다면 지금의 개관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보완할 내용을 보완해서 더 이상 개관을 미룰 수는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평화를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민선 7기 김포시 핵심 사업이기도 하죠.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평화가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의 가치와 본질이 왜곡되거나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의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누구 하나의 것이거나 어느 한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요. 그것에서 평화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평화를 담을 수 있는 조직이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평화생태공원이 앞으로 표현해야 할 계획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포시가 가진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평화의 로드맵이 진안하거나 계획에 머물러 있거든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조속히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종우 김포시 의원이었습니다. 김포시가 공공하수처리장인 레코파크 증설 공사에 들어갑니다. 김포시는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레코파크 내 분유 처리 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하수 처리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레코파크에서 처리하는 하루 하수 처리량은 8만 톤에서 9만 2천 톤까지 늘어납니다. 김포시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한국전력 인천본부 등 지역 5개 기관과 힘을 합해 취약계층에게 에어컨을 지원합니다. 이들 기관은 1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취약계층 폭염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부평구와 지역복지관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국민은행과 한전 그리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에어컨 구입비와 설치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부평구도 해당 가정의 전기 요금을 지원할 방침인데요. 올해 35가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두 100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식을 마친 후 곧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인천에서 지자체와 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천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이 이달부터 5곳 더 확대돼 모두 25곳에서 운영됩니다. 소사권역에는 송내 1주민센터, 원미권역엔 심국 1주민센터와 중동시장 공영주차장, 오정권역에는 고강본동, 여월 1호 공영주차장 등에 모두 50여 개 함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은 대면 배송을 꺼리는 이용자들이 최대 48시간 동안 무료로 택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천은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만남과 약속, 그리고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야 해서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은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0명을 넘어서면서 과연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지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해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네,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래도 현재 개발된 백신이 고령층에서도 90% 가까이 사망, 또 위중증 예방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접종은 필수겠죠. 결국 백신 맞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슬기로운 방역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개인 방역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